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일선 통장 5기 김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저희 청년 일선 통장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유소 알바에 대한 소개와 꿀팁 같은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유소 일하고 있는 걸 실제로 촬영을 해서 미션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현재 주유소에서 4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요새 세차가 많이 와갖고 현실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도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주유소를 하게 된 계기는 군대를 전역하고 아르바이트를 좀 찾아보다가 어떤 알바가 과연 좀 단순하고 좀 자유로움이 좀 있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알바를 좀 찾아보다가 주유소 알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를 지원하는 방법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휴대폰 어플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이런 거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저희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주유소를 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는 최저시급을 안 주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아르바이트 지원을 할 때 좀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유수당이나 이런 퇴직금 같은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거의 안 돼 있는 편이에요. 저희 주유소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유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뭐 저희 직원들이나 소장님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머물 수 있는 어떤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차장이 있으면 세차장, 그리고 뭐 손님들이 이제 세차를 하고 나서 차에 있는 뭐 이런 먼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셀프 코너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주유소마다 이거는 거의 보통 무조건 다 있어요. 이거는 그 500원짜리 동전 넣고 사용하는 곳인데, 웬만한 주유소는 이게 다 있고,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다음으로 음, 주유소를 하기 위해 좀 알아두면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국산차와 외제차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요새는 셀프 주유소가 많긴 하지만 주유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특히 뭐 세차를 할 때는 국산차, 외제차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세차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줄 아는 걸 추천드립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뭐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쉐보레, 그다음에 쌍용 자동차, 그리고 르노, 삼성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를 국산차로 분류하고 있고요.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제차예요. 그래서 국산차와 외제차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시면은 주유소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주유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는 어느 정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주유소에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를 하는 곳이고, 이 외에도 근데 어느 정도 아시면 좋은 게 등유라든지 고급 휘발유 그리고 요소수 이게 뭔지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주유소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이제 가격표가 이렇게 휘발유는 얼마, 경유는 얼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뭐 고급 휘발유 얼마, 뭐 혹은 등유는 얼마, 또 혹은 요소수 얼마 이렇게, 원래 보통 휘발유 경유 이렇게 가격이 두 줄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세 줄이나 네 줄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등유 같은 건 이제 어떤 용도냐면,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 가정에 쓰이는 이제 보일러, 히터 이런 거에 좀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등유를 거의 쓰진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유소에서도 실제로 등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편이고,
고급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유소마다 있는 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고급 휘발유는 이제 휘발유보다는 좀 더 좋은 거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 좀 쓰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휘발유가 1,300원 정도 하면은 고급 휘발유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요. 요소수가 또 어떤 거냐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경유 같은 게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경유를 이제 거의 사용을 못 하게끔 정부에서 이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경유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환경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한 게 이제 요소수라는 거예요. 경유차들에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요소수라는 걸 같이 넣어야만 하는 건데, 이게 경유차들한테만 있는 건데, 이 요소수를 같이 넣게 되면 환경의 오염 이런 거에 좀 억제가 된다고 하는데, 요소수도 판매하는 주유소가 있고 판매하지 않는 주유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요소수가 뭔지 어느 정도 개념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도 요새는 셀프 주유소라서 중요할진 모르겠는데, 휘발유와 경유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셀프 주유소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손님들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뭐 셀프 주유소가 아니면 이제 풀서비스 주유소라고 부르는데, 이제 직접 가서 손님들이 오면은 저희 직원 알바생들이 이제 직접 주유를 해주는 곳인데, 그런 곳이면은 더욱더 중요한 게 휘발유나 경유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휘발유와 경유가 있으면은,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즐이라고 부르는데, 이 노즐이 되게 좀 더 얇아요. 경유에 비해서. 경유는 두껍고 휘발유는 작고. 이게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유차가 구멍이 더 크고 휘발유차는 구멍이 더 작아요. 그 주유를 할 때 그 구멍. 그래서 이제 차가 왔는데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헷갈린다, 차주도 이게 자기 차가 휘발유인지 경유차인지 모른다 하실 때는, 우선은 경유 주유기를 한번 이렇게 꽂아봐요. 그때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선은 맞네, 경유 주유기를 이렇게 한번 꽂아보면 알 수 있는 게, 경유 주유기가 더 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차가 휘발유였으면은 경유 주유기가 안 들어가요. 경유 주유기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더 크고 휘발유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휘발유차 구멍에는 경유 구멍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유 주유기를 꽂았을 때 이게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경유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유 주유기를 넣었는데 안 들어가면 그건 휘발유차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주유소에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 주유기가 두께가 같은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면, 차량 계기판을 보면은 이렇게 왼쪽에 RPM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0에서 7,000, 8,000 RPM까지 있는 게 휘발유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0에서 6,000 RPM 정도까지 있는 게 경유예요. 이렇게 뭐 계기판을 통해서도 휘발유와 경유차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점 아시면 그래도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